특히나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많은 일들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영웅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의지에서 비롯된다라는 부분도 시작과 그리고 행동, 실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세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게더, 함께 연대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의 연대와 이성이 시험대에 올라졌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3월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안과 박 모두의 그런 소통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연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시고 있는 연사 5분을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최근 스토킹 방지법 등 여성 범죄에 맞서서 법안 발의에 힘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을 비롯해 일하는 여성들의 커리어 성장 플랫폼이죠. 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님, 그리고 이 청년 관련 대통령 귀 역할에서 대통령 내외의 임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님, 그리고 21대 국회에 입성하셨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님, 마지막으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매일 누군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힐 수 있는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분이죠. CBS 김현정 PD님의 그 사회로 저희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대 위로 모셔볼 텐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W페스타 네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CBS 김현정 PD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몇 년이나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럼 압축적으로 이렇게 답변 드려요. 13년째 3시 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새벽 3시 반에 기상. 오늘은 행사가 있다고 떨려서 그랬는지 3시에 일어났어요. 지금쯤 되면은 제가 좀 해롱해롱 돼야 할 시간인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대면으로 모인 자리에 서서 그런지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의 에너지가 함께 모여서 저를 좀 지탱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함께 연대, 투게더 이거죠. 연대. 네 번째 세션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5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연대를 경험하셨고 지금 이 연대 사회를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5분의 리더들 소개를 할 텐데 이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게 굉장히 미묘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공직자가 한 3분 계셔서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자 직급에 따라서 그리고 저 같은 자연인들은 아이고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소개를 쭉 드리죠. 예, 그리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제 옆으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헤이조이스의 이나리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쭉 호명해서는 이분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인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스스로를 소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2분씩 드리면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쪽부터 쭉 그냥 순서대로 가죠. 자기소개 이수정 교수님. 네, 이수정 교수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먼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히 더 설명을 드릴 건 없고요. 제가 하는 영역은 범죄 심리학이고요. 저는 이제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
가능하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건 저의 희망 사항이고 지금 현재 열심히 잘 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으로 헤이조이스의 이나리 대표신데요. 글쎄 헤이조이스라는 회사 이름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시고 이나리 대표 자체도 상당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세요. 기자 하셨고, 그렇죠? 제일기획 상무도 하셨고, 그렇죠? 스스로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 별명은 프로 퇴사러, 가끔 프로 이직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직장을 한 10군데 다녔기 때문에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을 오래 했습니다. 29년 차 일하는 여자라고 저를 설명하는 게 딱 맞을 것 같고 지금은 헤이조이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대표로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창업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헤이조이스는 여성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커리어 문제를 해결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입니다. 뭐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는 삼성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신사업과 투자 담당하는 임원으로 일을 했고 예. 그 전에는 디캠프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창업생태계 플랫폼이라고 불리죠. 디캠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했고 그 전에는 20년 정도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20년이나 하셨어요? 네. 기자 생활을? 다니는 신문사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디지털타임스, 한겨레 신문, 세계일보 이렇게 다녔고요. 마지막에는 안 다니는 곳을 중앙일보에서 말씀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아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오늘 주제가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아서 다른 분들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몇 가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으로는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 앉아 계시는데요. 그 청와대에서 최연소세요? 아니면 더 어린 분도 계세요? 나이가 여성으로는 제가 제일 어리고요. 여성으로 최연소. 네, 근데 남성으로는 저희 그 청년 비서관인 김광진 비서관이 저랑 동갑입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부대변인님도 굉장히 이력이 독특하시죠. 어떻게 흘러서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때 딸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랬어요. 그럼 짧게 자기 소개.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또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부대변인으로 온 지 6주, 그러니까 한 달 반밖에 사실 되지가 않아서 그 전에 청년 소통 정책관으로는 한 4개월 정도 일을 했지만 아직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할 말이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이 있어서 초대가 왔을 때 굉장히 좀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들께 조금 여쭤봤더니 네가 가서 당당히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여성, 청년 그리고 이런 세대들의 관심이 많다는 걸 네가 몸소 이야기를 해줘야 더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선배님들 또 우리 그 의원님들 말씀 또 잘 새겨서 또 배워가는 자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으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하시죠. 아까 갑자기 저를 첫 번째로 호명해 주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인사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다가 저를 보면 마음이 아마 놓이실 겁니다. 참 다양한 삶을 살아왔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용기를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게 한 35년 됐네요. 꼽아보니까. 방직 공장에 들어가신 게 그러면은 그게 35년 17에 3교대 방직 공장. 20대 때는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죠. 보험 설계사도 해보고 잡화점에 판매원도 해보고 돈 모아서 식당도 했고요. 식당에서 돈 좀 모았죠. 그래가지고 대학에 갔습니다. 29에 대학 가서 그것도 법대 야간에 가서 5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부산에서 변호사 하면서 정말 죽으라고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밤 11시, 12시 이렇게 일하다가 저는 그래도 꿈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함께 가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소외된 여성 아이들을 위한 인권 보호 활동을 돈도 벌면서 같이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계를 느끼고 올해 드디어 국회로 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15년 동안 답답했던 것 입법과 정책 활동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싱글 워킹맘입니다. 저보고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미애 의원이셨고요. 그 옆으로는 우리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이번 국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통틀어서 최연소신가요? 아니요, 여성 중에 아마 최연소가 여성 맞을 중에 겁니다. 최연소. 그렇죠. 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역시 김현정님께서 진행을 맡으시니까 대본이 필요가 없군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학교에서 뭐 부모님께서 뭐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대학 가서 취업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게 평범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좀 절로 좋아지겠거니 어떻게 보면 편안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침묵으로 변하는 건 없더라. 침묵하는 다수가 이룬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5분은 사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조금 전에 유호정 의원 말씀하셨듯이 혹은 이수정 교수도 그러시고요. 그냥 자기 자리를 편안하게 유지하면 뭐 평탄하게 살 분들이에요. 우리 뭐 이 대표님이시나 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마치 트러블 메이커처럼. 이수정 교수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이수정 교수는 정말 팬이 많은 이 범죄 심리학 교수시죠. 근데 얼마 전에 한 정당에 성폭력 특위에 합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들어야 했어요. 교수가 왜 뭐 학자가 왜 갑자기 정치권에 기웃거리느냐? 뭐 저쪽 당에서 공천받는 것 뭐 하더니 또 이쪽 당에서 뭘 하고 도대체 뭐야?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성폭력 문제 해결하는데 여기가 저기가 어디 있어요?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으로 갈 겁니다. Why not? 네. 맞습니까?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예, 성폭력 특위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절박하게 느끼는 어떤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잘 이제 맞아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일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가장 아이디어란 일이다라고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런데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정말 꼭 필요하다. 이거만큼은 우리나라에 절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스토킹 방지법과 보호수용법. 이제 조두순이 출소를 얼마 있으면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지난 12년 동안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이고요. 예. 그 사건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결국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인데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아직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기회를 주고 무슨 일이든 해볼 기회를 준다면 뭐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타이밍에 제안이 왔고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또 다른 제안도 역시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 것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의 의도와는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정치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게 이제 어떤 말썽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이 열악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여성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었다면 예. 뭐 어디서 무슨 주장을 해도 예. 결과적으로 여성 인권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일이 벌어져서 달게 지금 뭐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좀 아직 섣부른 그런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위치에 나름대로 지금 이 플로어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봤던 그 수많은 여성들의 희신 사진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은 그 많은 여성들의 사건들을 결국은 분석하다 보니 네. 20년이 지나 여기에 와 있는 거죠. 만약에 예.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은 저의 유명세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변을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는 네. 기꺼이 이런 트러블 메이커라면 언제 어디서든 트러블 메이커가 되겠다. 이 말씀이세요. 류호정 의원. 네. 역시 오늘도 원피스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네. 국감에서 바로 오신 거예요? 옷은 갈아입고 아, 왔습니다. 갈아입고 오늘 흰 옷을 입고 오고 싶어가지고 아, 갈아입고 그래. 왔습니다. 아, 갖고 의미가 있는 있습니까? 흰 옷을 꼭 뭔가 선택. 연대를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하. 뭐 흰 옷을 입고 왔고요. 또 저를 보면 원피스를 많이들 떠올리셔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아니, 사실은 국회 첫 등원하는 날이었죠, 그날이. 원피스 입었던. 아닙니다. 저는 첫날은 사실 아니었어요? 원피스를 자주 네. 입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날은 네. 원피스를 택해서 그 이슈의 중심에 서고 받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비판들까지 막 받으셨어요? 사실 그 뭐 많은 인터뷰들을 뭐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국회의 관행을 깨겠다. 그 소위 지금도 여전히 80% 이상이 남성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중년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이 국회에서 예. 그것이 검은 양복과 넥타이로 상징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임기 초부터 뭐 청바지도 있고 뭐 똑같이 정장도 있고 작업복도 반바지 정장도 있고. 있고 예. 네, 작업복도 있고 갖은 옷을 다 입다가 원피스를 입었을 때 그러니까 오롯이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으로 그러니까 딱 보이는 그 옷을 입었을 때 혐오 발언이 다 넘쳐났던 것이죠. 사실 그날은 본회의 첫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 예. 그동안 아무런 어떤 말이 없다가 마지막 날에야 이슈가 됐었고요. 네. 어땠어요? 근데 저는 일상 속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네. 일할 때 입는 복장이라면 예.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예. 했었고요. 그때 논란이 너무 심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뭐 원피스는 뭐 코르셋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일상의 수많은 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이 옷에 대해서 그런 뭐 성희롱성 발언들이 쏟아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 오히려 이 반응들을 보고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범한 옷을 보고 자기 검열을 또 하고 있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도 좀 들었고요. 그럴수록 제가 굽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왜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이나리 대표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큰 뜻과 그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게 없고요. 그냥 20대 때는 살아남는 게 오로지 목적이었던 사람이고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길거리에서 물건도 팔아보고 방문 판매도 하고 대학 때부터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20대 때 한 직장을 5군데 정도 다녔었고요. 와. 그 중에는 뭐 잘린 경우도 있고 노조 만들었다 잘리기도 하고 아. 뭐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일찍 해서 뭐 아이도 빨리 낳고 그래서 저의 목적은 오로지 어떻게든 능력을 입증해서 그냥 이 사회 한기퉁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로 살아남고 나의 경제적 독립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거였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쭉 살고 나름대로 제가 필요하고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한 50이 다 돼서
제가 50 지금 살짝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 5, 6년, 7년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 뭐 공적으로 사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보겠느냐 이런 제안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쭉 뭐 인터뷰를 하거나 저도 관심 있으니까 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듣는 질문이 너 여잔데 이 일 할 수 있겠느냐. 그 조직에는 너보다 훨씬 능력 있고 연차도 있고 이런 남자분들 막 고시 보시고 무슨 시험 뭐 박사학위 있으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조직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대접하고 왜 여자분들이 회피하는 거 있잖아요. 아 여자라서 힘든 적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아 저는 괜찮습니다. 남자분들하고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하고 피하다 어느 순간 이제 그게 터져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생 뭐 젠더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큰 의식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30년 가까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역량을 쌓았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0이 다 돼서 어린 나이다. 네가 이런 할수 분들을 있겠니? 리딩할 수 있겠느냐. 네. 리더십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과연 이 판에 내가 더 적응하려고 몸부림치고 과잉 적응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후배 세대인 지금 이제 조금 더 저보다 연차가 어리신 다른 여성분들과 뭐 다양한 기회로 얘기를 할 어떤 자리가 있으면서 네. 느꼈죠. 제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단지 나이가 많고 아이를 키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밀레니얼 여성, 뭐 Z 제너레이션 분들에게도 다 현안이라는 걸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이상한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은 뭐 누가 봐도 뭐 될 것 같은 아이템이고 그걸 하면 돈을 막 넣으면 막 돈을 벌 것 같고 이래야 투자도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헤이조이스는 굉장히 이상한 일하는 여성을 연결해서 그들이 서로 커리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나왔던 질문이 그게 돈이 돼요? 이 질문 많이 받으셨죠? 그 뭐 돈이 첫 번째 돼서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여자끼리 왜 만나려고 하느냐. 가로 안에 뭐가 있냐면 남자는 남자들끼리 보는 거 싫어한다. 이런 가로가 있는 거죠. 여자는 여자들끼리 만나는 거 좋아하냐?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데 니네 아하. 안 싸우냐? 그렇게 같이 뭉쳐놓으면 안 싸우냐? 이 질문 저는 투심이 같은 데 가서 그런 얘기 들을 줄 몰랐어요. 투자자분들께서 대부분 남자분이십니다. 예. 투자자들의 한 90% 이상이 다 남성이시고 고위직은 거의 대부분 남성이신데요. 들어오는 질문이 여자들끼리 있어도 안 싸우냐? 여자들끼리 왜 진짜로 만나려고 그런 하냐? 질문을 들으셨어요? 네, 진짜로 하십니다. 예, 그리고 거기 그 질문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돈을 어떻게 버냐까지는 잘 가지도 않죠. 예, 근데 어쨌건 조이스는 그래도 좋은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두 차례 걸쳐서 27억 투자도 받았고, 예,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제가 갖고 있는 뭐랄까 스타트업을 보통 디스럽터라고 부릅니다. 파괴자. 예,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문법을 세우는 것을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존재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헤이조이스가 갖고 있는 미션은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인정받거나 호명되지 않았던 일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시장을 만드는 것. 예, 그 시장에 제일 먼저 진입을 해서 이것이 가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심지어 이것이 강한 영향력과 강한 파워로서 이 사회에 기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크게 벌 수 있는 베이스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디스럽터 파괴자,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르신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였습니다. 네. 참으로 꼭 필요한 트러블들을 만들고 계시는 왜 안 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저는 여성의 반대가 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성의 적이 여성, 여성의 적이 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살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회가 그렇게 가도록 녹록히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만둬야 해요. 남편 네가 그만둘래? 내가 그만둘까? 라는 질문 앞에 부부가 봉착하면 그래도 가장인 내가 다녀야지. 혹은 내 월급이 좀 더 많으니까 남자인 내 월급이.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여성은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게 되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서포터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이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시기까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고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김미애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을 그 벽과 싸우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대에 홀로 있을 때나 20대에 장사를 할 때나 30대 중반에 변호사 제가 되어서 처음부터 개업을 했는데 그때도 여자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노파심에서 저를 염려해서 했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남자 변호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걱정되면 사건 보내주시던가요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늘 20에 대학 간다고 할 때 여자가 20에 대학은 왜 가면 하필 왜 법대냐 그래서 속으로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하고 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제 일을 찾아서 했었고요. 그래서 그 편견과 싸우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고 그 중심에 아이가 있었고 또 아이랑 뗄 수 없는 관계가 엄마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홀로 된 아이, 홀로 된 여성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이들 돕는 일, 물질로도 재능으로도 돕는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수정 교수님 관심 많으실 만한 소년법상 범죄소년 보호소년의 위탁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마 부산에 있는 소년원을 저처럼 많이 들락거리는 변호사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게 할까 도움 주고 싶었고 그러면서 참 많이 법정에서 허벅지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변호한다는 게 너무 가슴 먹먹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또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폭력이 상습적인 폭력이 멈춰지는 순간은 내가 죽거나 내가 죽이거나 라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죠. 그러다가 2018년인가 신문을 통해서 어린 새아이의 30대 엄마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을 보고 예. 저는 그 여성도 여성이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 염려에 기자를 통해서 유치장을 찾아가서 그 여성을 무료 변호를 하고 그때 국민 참여 재판을 했죠. 그때 제가 여성들의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예. 저는 변호사로서 연대했고 또 저와 친한 다른 변호사도 같이 합류해서 도움을 줬었고 부산에 있는 여성 단체가 많이 합류를 해서 저에게 힘을 줬죠. 그래서 그 여성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 2018년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했던 미투 운동 그때 부산에서 자발적으로 미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가 발족됐는데 제가 거기 오라고 초대는 못 받았지만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그럼 제가 변호사로서 도울 일은 없을까 생각해서 제가 그때 부산 변호사의 수석 부회장 겸 인권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변호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에서 미투 법률 지원단을 좀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고. 그래서 제가 동의를 받고 한 30여 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28명의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일도 했었고요. 예. 또 그때 아마 경남 1호로 구속된 미투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을 제가 무료 변호를 해서 10대 여고생들이 농락을 당한 그들의 제가 절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농락당했다고 했습니다. 10여 년이 흘렀지만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20대 여성들을 도우면서 결국은 이제 그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징역 6년을 선고받게 했죠. 그때 역시도 경남에 있는 많은 여성단체 여성들이 법정을 가득 메워주시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 그때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힘을 모으니까 할 수 있구나. 그때 연대의 힘을 제가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또 뭐 아까 소년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정말 관심이 많아서 10여 년 전부터 소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이 전국에 너무나 적습니다. 근데 이것이 확대되지 않죠. 전부 다 님비 현상 때문에 자기 사는 곳에 오길 원치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최근에 또 아동학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늘 말하죠.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냐고. 정치인은 표가 안 되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막 언론에서 떠들면 온 국민적 관심이 쏟지만 사실은 그 말고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도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좋은 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것들을 못하다가 법률안을 일부 개정이든 뭐 전부 개정 못 해봤지만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고 예.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제 1호 법안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에서 10일 더 연장 또 한부모 가정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그렇게 외쳤지만 안 되던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고 연대를 정말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 중요성을 느끼셨던 분인데 우리 옆에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님, 청와대는 여성 남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성이 뭐 현저하게 적은 건 아닌데 예. 대신에 이제 직급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또 소위 말하면 이렇게 서무 일을 하는 아하. 행정 요원들은 대부분이 여성이고 비율은 비슷하지만 네, 직책에 있어서 직책에 있어서 직급에 좀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비서관 이상급에서는 예. 뭐 또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네. 어때요? 들어가 보니까 뭐 어떤 그 여성으로서 느끼는 벽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여성으로서의 벽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나이가 아직 조금 어린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느끼시는 것과 비슷한 것을 네, 그리고 느끼실 수 있겠군요. 뭐 제가 뭐 의원 쪽 이제 보좌진 출신이라던가 예. 뭐 특히 정당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 안에 다수가 많으신데 예. 저는 경력이 조금 그쪽이랑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뭐 이걸 벽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 뭔가 제가 하는 데 있어 조금 어려운 점이 약간은 있죠. 그분들은 이제 이미 친해져 있는데 저는 약간 별도의 사람인 것처럼 있어서 이제 많이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가장 말을 조심하십니다.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이어서. 공무원이라서요. 네. 오케이. 자, 류 의원 어떠세요? 류 의원. 지금 뭐 그 정치권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나이의 벽, 성별의 벽, 게다가 정의당은 이제 소수 정당이니까 여러 가지 마이너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거든요. 지금 사실 사회 기준으로 볼 땐 어떠세요? 네, 좀 마이너하기는 하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는데요. 네. 국회 밖에서와 국회 안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일상이 거의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의원으로서 어떤 뭐 권한이 생기고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제가 보통 중년의 남성분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물어보시거든요. 네. 다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기처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살아봐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이제 저희 의정 활동들이 뭐 어제 의의가 갑자기 뉴스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 뭐 어제 국감에서 공영 홈쇼핑 대표님 이제 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네. 나이 차이가 한 49살 나시죠, 두 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어이라는 호칭을 들으셨어요. 물론 그 대표께서 어이가 아니라 허위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또 뭐 네, 제가 뭐 그래서 어떠셨어요? 더 이상 그 이상 제가 말을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는데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혹은 뭐 원피스 가령 그랬을 때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그 반응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아시는 거죠. 그냥 모습을 그대로 제가 전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들의 일상이란 어떠한지 이 공론장 위로 전시하는 그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와 되기 전에 큰 차이가 없단 말은 국회 밖에서의 어떤 어리고 여성이고
그래서 받는 어떤 시선들이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씀으로 받아도 됩니까? 뭐 국회 입성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싸가지 없는 어린 여자죠. 씁쓸한 웃음이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 이 교수님? 네, 예. 지금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 의식을 던지는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저는 유호정 의원을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런데 초면이시군요. 역시 임프레시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나이가 어리다, 여성이다 이런 게 과연 한국 사회에서 얼만큼 핸디캡이 되는 건지 하는 걸 다시 뼈저리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원피스 많이 입고 다니시고 아름다움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이수정 교수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 게 아니,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하세요. 저도 50이 돼서 예. 어린 여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부터 쭉 들으실 거예요. 한 20년 정도 이상. 예, 지금부터 각오를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내성을 기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케이. 우리 이수정 교수가 걷고 계신 길도 범죄 심리학이니까 그쪽 분야도 사실은 남성의 전유물 같이 여겨져 왔던 분야 아닌가, 어떠셨어요? 뭐 그걸 말로 하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만나지 못한 지 몇 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범죄자를 만나야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그 시절 어린 여성이다 보니 뭐 교도소를 들어가면 당연히 교도관이 잘 보안을 하고 안전을 뭐 책임을 질 텐데 마치 제가 들어가면 교도소가 다 발칵 뒤집힐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노파심으로 원피스 입고 있다고 국회의원이 역할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핸디캡이 돼요? 그런데도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몇 년을 이제 공문만 쓰다가 결국 연구 대상을 못 만나고 결국 이제 해외 파견을 나가게 돼서 그쪽에서 실제로 교도관 중에 여자 교도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은. 네, 그리고 여자 교도관들이 교도소 안에서 남자 재소자들은 우리나라나 거기나 많은데 이들을 설득하는데 여성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재능이 장점들이 있죠. 네, 예. 엄청 아주 효력이 있고 예. 거의 심리 치료는 거의 대다수 여성 프랙티셔너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힘이라는 게 진짜 많은 이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건 제 눈으로 확실히 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지금 위축되실 거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 힘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더블 페스타를 준비하는 우리 주최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셨대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2020년 당신 마음속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가장 베스트 답변, 불변의 답변 어머니가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이 2020년 내 마음속의 영웅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다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2020년은 앞서서도 많은 세션에서 언급됐듯이 코로나를 빼면 이야기가 안 되고요. 저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뿐 아니라 사실은 사회 곳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그리고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 개개인이 다 작은 영웅 아니었는가 2020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를 좀 우리 5분의 여성들의 메시지를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지쳐 있는 이 사회의 그 작은 영웅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요. 경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곳곳에서 지쳐 있는 많은 영웅들에게 한마디씩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분부터 먼저 하실까? 김미애 의원님.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한결같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식들 걱정에 본인 몸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어서 많이 힘드시죠. 저도 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절대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적이 있었고 지금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아이 누가 봐줄 사람 없을 때 지금도 제가 혼자서 애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늘 그렇습니다. 지금 잘 견디자. 항상 터널 끝에는
바깥 세상에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늘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 시기를 잘 이겨내자. 어머니나 정은경 청장님이나 마찬가지겠죠. 묵묵히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불평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터널은 끝이 온다. 저는 아하. 그렇게 봅니다. 힘내십시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연대겠죠. 연대. 옆에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 한 말씀 하실까요? 네, 또 어머니 얘기하시니까 저도 또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청와대에는 6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지만 그 전에 사회생활 한 15년 정도를 했는데요. 뭐 아이 둘을 낳고 또 보육을 하면서 그 여기 계신 분들처럼 워킹맘의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예. 뭐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누가 봐주셨어요, 아이를? 저희 어머니가요. 친정 어머니, 예. 시어머니. 돌아가면서 봐주셨어요. 그 첫째는 친정 어머니가 봐주셔서 친정 옆에 살았다가 예. 이제 둘째 낳고는 친정 어머니가 좀 아기 한 5년 보면 몸이 좀 많이 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난 이제 더 못 본다. 그러셔서 이제 다시 시댁 옆으로 다시 살았다가 예. 또 시어머니 이제 또 골병이 드셨어요. 아, 그러니까 다시 못 보셔서 다시 또 이제 친정 근처로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봐주실 수 있는 양쪽에 어머니가 가깝게 살고 맞아요.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어서 저도 이제 이 여성의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유지했다고 예,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킹맘들도 당연히 누구보다 힘들고 특히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지방 사는 부모님 계셔서 네. 아이 봐줄 데가 없어서 매번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접기도 하고 너무 하는 많죠. 걸 너무 많이 너무 목격했고 많죠. 직장을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제 동기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점점점 줄어서 결국 나만 남은 걸 보고 아 진짜 이 나라는 애를 낳고 어떻게 키우라는 얘기냐라고 뭐 저 혼자도 많은 고민과 그런 예. 비판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도 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킹맘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주부들도 어디 애들이 이제 애들 어리고 특히 이러면 애들이 밖에 못 나가면 애들이 정말 괴물이 돼요. 네, 그 안에서 뭐 뭘 보니 키워본 뭐 분들만 아시죠? 이게 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엄마는 더 괴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울증과 뭐 애들은 또 봐야 되지 밖에 엄마도 숨틀 시간이 없지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어머니들을 다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당신들이 영웅이고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옆으로 갈까요? 우리 이나리 대표님. 뭐 연대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일부러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헤이조이스는 그냥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연결입니다. 예, 저희는 예. 연대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연결이라고 연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서 나보다 더 직급 높은 여성이신 분 중에서 만난 적 몇 명이나 있으세요? 예, 거의 없습니다. 조사를 하면요, 남자분들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너 어디까지 승진할 것 같니? 그러면 평균 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성분들은 대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리 이상의 여성을 자기 주변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요. 예. 그래서 헤이조이스가 하는 일은 되게 뭐 밀레니얼, 뭐 어리신 분들, 뭐 또는 20, 30대 많이 계시지만 40대, 50대 많은 경험과 연차를 가지신 분들이 커뮤니티에 같이 들어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양쪽의 뭐 이렇게 나눌 일도 아니지만 굳이 세대를 나눈다면 양쪽이 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40대, 특히 45세 이상의 이신데 직장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신 여성분들 굉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 아무한테도 뭐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한두 개 없는 시니어 여성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전 없다고 생각해요.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되는 스토리들을 다 갖고 있으십니다. 그건. 네. 그 와중에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으시고 그분들이 뭐 여성 후배들은 남자보다 더
꼰대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명예 남성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명예 남성이요? 네. 명예 여성? 명예 명예 남성? 남성 더 남자보다 더 남자 같은 옛날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요즘 많이 좋아져서 저희 직원분들이 나리님 예전보다 굉장히 개선됐다. 조금만 더 노력하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원단 명예 남성이었고요. 예,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 내가 사표를 내면 이 직급의 여자가 하나도 없어. 이 생각을 다 합니다. 누가 그 생각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또 많은 기회를 놓치고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류의 장벽을 만들고 있고 유리천장을 깨고 있는 분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는 부분들 바꿔야 될 부분들을 바꿔 나가면서 이런 젊은 여성과의 커뮤니티에 직접 들어와서 저희는 부장님, 대표님, 이사님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줘요. 그냥 님 이렇게 부르고요. 아, 되게 서로 편하게 하는데 그냥 이수정님, 네, 임세은님 이렇게요. 예, 이렇게 나린이 호칭이 여기 없어요? 예를 들어 의원님께서 헤이조이스에 오시면 호정님, 위원님 이렇게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에 자진해서 들어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옛날에 똥인지 오줌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찍어 먹어봤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적어도 똥하고 오줌은 가릴 수 있게 누가 팁 줄 수 있잖아요. 남자분들 많이 그렇게 키워주시잖아요. 후배들. 예. 그런 거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하고 있으신 그런 시니어 워킹우먼들한테 진짜 큰 뭐랄까 존경과 박수 보내고 싶고요. 요즘 호정님 같은 이런 되게 요즘의 분들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여기 다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상한 허위의식에 빠져 살잖아요. 말은 되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의전 막 술자리에는 다 연극하잖아요. 뭐 부장님 최고 막 이런 것도 우리 다 알아요. 이거 연극이라는 거. 연극인 줄 알면서 연극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젖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은 두 분 30대고 다 20대이신 분들이거든요. 같이 일을 하면 이분들은 그 허위의식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진실이고 아닌지 얘기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이게 나답게 사는 길인지를 회의 시간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들을 매일매일 일과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한국의 멋진 20대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분들과 이렇게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은 시니어 워킹우먼들이 같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께 정말 존경과 박수를 보내고 싶고 헤이주이스에 많이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까지 깔끔하게. 자, 우리 저 유호정 의원한테 갔다가 이쪽으로 올까요, 유호정 의원님? 네, 지금 앞에 이렇게 시계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연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자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간죄 개정,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뭐 기자님들이 Q&A도 하실 거고 뭐 여러 질문들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다 잘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가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백브리핑을 합니다. 딱 가서 Q&A를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같이 발의 기자회견에 와주셨던 그 여성 단체의 수많은 저보다 다 나이가 조금 더 그러니까 경력이 조금 더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면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건네받아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탁 감싸서 나를 내 좌우에 이렇게 탁 연대해 준다는 그 안락함, 안락함. 그런 포근함 뭐 그런 것들을 느꼈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원피스를 입고 오기는 했지만 바지 정장, 바지를 여성들이 입기까지도 그 앞선 선배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 내에서 어떤 부조리한 일, 성희롱을 당했을 때 침묵을 했었는데 그 후에 나보다 뒤에 입사한 후배가 같은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침묵을 했더니 똑같이 겪는구나. 안 겪었어도 됐을 사람이 내가 침묵했기 때문에 겪는구나. 뭐 그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그 뒤로 조금씩 더 발언하고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당시에 저는 뭔가 큰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각성을 했으니까 네. 당장 큰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았는데 그렇게 할수록 그 될 리가 있나요? 되지 않잖아요. 나의 삶만 갉아먹고 왜 나는 이만큼 못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자책하고. 그러나 이제 곧이어 깨달았죠.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는 할 필요 없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면 그것이 물결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연대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 이 작은 영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될 것 같아요. 해주시죠. 네, 지금 다들 일하는 여성들의 그 위대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지금 혹시라도 온라인상 이 콘텐츠를 누군가 보고 있겠죠. 예. 방 안에서 혼자서 혼자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결국은 삶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계신 만약에 젊은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의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제가 살아보니까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중도에 기회는 올 건데 예정돼 있는데 포기하느냐 그 차이지.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는 옵니다. 예. 네, 기다려 주세요.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끝납니다. 끝은 있습니까? 참 좋은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유명하신 감염병 전문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께 여쭸어요. 교수님, 솔직히 지금 코로나 어디까지 온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등산으로 따지면요 지금 매표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 중턱 왔습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표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2월달, 3월달만 해도 9월 학기제 얘기했죠. 9월 학기제. 9월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여행을 가려면 2022년은 돼야 될 거란 얘기를 하고 등산으로 따지면 매표소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합니다. 경제도 점점 침체된다는 이런 이야기 세계적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만 보고 앞으로 돌진, 개발, 공격 이렇게 인류가 나아갔던 것을 이제 멈추지 않으면 그냥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이대로 인류는 멸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보다도 연대가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로 W 페스타라서 우리가 여성의 연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여성, 남성을 뛰어넘은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서 완치를 해서 마스크를 벗으려고 해도 옆 나라가 마스크 벗지 않았으면 마스크 벗을 수 없는 상황이죠. 나는 아무리 안전해도 옆 사람이 걸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 벗을 수가 없는 이상 우리는 다 한 덩어리입니다. 세상은 다 한 덩어리입니다. 남녀 모두 다 한 덩어리입니다. 연대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저는 절실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각자 하나하나가 작은 영웅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은 영웅이자 이 연대의 시대를 끌고 나가야 할 주인공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W 페스트를 통해서 강조드리면서 지치지 말고 코로나라는 이 힘든 상황, 이 힘든 터널을 같이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세션을 같이 해주신 정말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정말 주옥 같은 우리 리더들 5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보다 더 긴 시간 이 세션들 하나하나를 지켜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관중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W 페스터 2012년부터 이게 계속된 행사죠. 이 귀한 행사를 열어주신 우리 이데일리와 모든 주최 측, 주관사 측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세션 투게더 연대 함께 같이 가자는 이 메시지를 잊지 않으면서 가슴속에 새기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5분의 패널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